지금부터 실제 있었던 감동적인 사연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는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요. 바로 그 기적의 중심에는 한국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네팔이라는 작은 산악국가에선 지금 한국어 하나가 미래를 결정짓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안내방송, 드라마 속 대사, 간판에 쓰인 한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겐 살아남기 위한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네팔 카트만두 외곽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난 소년 산띠브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족과 마을의 희망을 짊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산띠브이 한국어를 통해 한국으로 나아가 삶을 역전시켜줄 인물이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한국어에 반응했고 드라마를 자막 없이 이해한 마을 최초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어린 소년의 무모한 도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은 점차 한 마을의 열망이 되었고 나아가 네팔 청년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커다란 파장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언어 하나로 인생을 바꾸고 마을을 바꾼 한 소년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산띠브는 8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그가 자란 마을은 전기도 자주 끊기고 인터넷은커녕 휴대전화조차 잘 터지지 않는 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형제들은 초등학교만 겨우 마치고 농사나 막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남이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 중 한 명이 밖으로 나가야 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그거 하나야. 가족은 오랜 논의 끝에 막내 산띠브에게 모든 희망을 걸기로 결정합니다. 물소 2마리, 10년간 모아온 저축, 장남의 취업 기회까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산띠브 한 사람에게 모든 자원을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산띠브이 한국어를 배워 한국에 취업하면 그 수입으로 가족 전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산띠브의 일과는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일을 돕고 오전엔 한국어 학원, 오후엔 한국 드라마 듣기 훈련, 밤엔 EPS 모의 시험을 풀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었고 장난감을 갖고 논 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늘 손글씨로 써붙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어로 우리 가족을 구할 것이다. 그렇게 그의 사명감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산띠브의 가족이 이렇게까지 절박했던 이유는 그들만의 상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5살 위의 형 수레씨는 몇 년 전 가족의 기대를 안고 중동으로 건너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곳에서 건설 노동을 하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를 잔인하게 배반했습니다. 수레씨는 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결국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의 귀국은 가족에게는 상처 그 자체였습니다. 빚만 남았고 수레씨는 수개월 동안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가족과 마을은 더 이상 사람을 노동력으로 수출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한국어는 기회의 언어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이 9,000곳 이상 진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고 한국어만 잘하면 월급이 3배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산띠브는 자연스럽게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는 마을에서 드라마를 자막 없이 가장 먼저 이해한 아이였고 한국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도도 탁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산띠브는 가능성이 있어. 우리 모두가 그를 도와야 해. 그렇게 시작된 것이 산띠브 프로젝트였습니다. 마을과 가족은 그를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산띠브의 하루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새벽 5시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 부모님과 함께 밭을 갈고 물소에게 여물을 주었습니다. 그 후엔 서둘러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학원에선 발음과 문법 수업이 이어졌고 선생님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는 늘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엔 마을 회관에 모여 TV로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받아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자막 없이 들은 대사를 공책에 적고 틀린 문장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복습했습니다. 밤이 되면 방 안은 어둠뿐이었지만 산띠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EPS 토픽 모의 시험을 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치거나 짜증을 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모험처럼 여기며 매일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그의 방벽엔 BTS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아래엔 손으로 쓴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넌 한국으로 간다. 마을 사람들도 그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퇴직한 선생님은 일주일에 2번 발음 교정을 해주었고 마을 아주머니는 김치와 된장찌개를 직접 요리해 식단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마을 이장은 자신의 오토바이로 산띠을 학원에 태워다 주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시험날. 산띠은 온 마음을 담아 시험에 임했고 결과 발표날 마을 회관에 모여 모두가 숨죽여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이름이 화면에 뜨자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이의 합격이자 한 마을의 승리였습니다. 산띠이 인천국제공항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 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공항 내부는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반짝였고 안내 전광판에는 그가 익히 본 한글이 정확하게 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버스와 지하철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마중 나온 고용센터 직원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그 순간 산띠은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언어가 실제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되었음을 실감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용처 인근의 기숙사에 배정되었고 다음 날부터는 교육기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EPS 시험을 함께 치른 외국인들과 제외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베트남인이었습니다. 한 베트남 청년반은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긴 한국이지만 우리에겐 2번째 고향이에요. 네팔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같이 잘해봐요. 산띠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이 거대한 흐름 속 일부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지 일하러 오는 장소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이었고 산띠은 그 무대에 이제 막 입장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삶은 기대와는 달리 복잡하고 예민한 적응의 연속이었습니다. 설렘으로 가득 찼던 첫 일주일이 지나자 산띠은 자신이 생각했던 한국 생활과 실제 현실 사이의 간극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한 벽은 언어였습니다. 마을에서 익혔던 발음은 현지에서 어색하게 들렸고 그로 인해 의사소통에 종종 오해가 생기곤 했습니다. 단순한 말 실수도 작업 지시에 혼선을 일으켰고 이는 동료들의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첫 출근 날은 그의 가슴 깊이 각인된 날이 되었습니다. 작업 중 동료에게 지시를 받았지만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일을 하게 되었고 동료는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한국어 좀 똑바로 하세요. 여기 장난 아니에요. 그 말은 산띠의 가슴을 깊게 찔렀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채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오래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잘못 온 걸까? 정말 준비가 부족했던 걸까? 그날 밤 그는 휴대폰 녹음기를 꺼내 자신의 발음을 반복 녹음하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복도에서 조용히 한국어 문장을 말했고 점심시간에는 메모장에 적어둔 표현들을 암기하며 틈틈이 발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기숙사 동료 한 명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복도에서 연습하는 소리 들려. 대단하다. 그 말에 산띠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봤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언어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과 끈기는 서서히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진심은 언어보다 더 깊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산띠과 동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기던 몇몇 동료들도 점점 그가 보여주는 성실함과 진심, 어린 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 산띠은 용기를 내어 자신을 차갑게 대하던 한 동료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발음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잘하고 싶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고백에 동료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같이 해봅시다. 그날 이후 둘은 매일 점심시간마다 발음 연습을 함께 하게 되었고 사내 식당 구석자리에는 작은 한국어 교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산띠은 공책에 단어와 문장을 적고 동료는 실제 발음을 들려주며 교정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의 괜은 강하게, 차나요는 부드럽게. 사소해 보이는 단어 하나하나가 산띠에겐 큰 진전이었고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곧 주변 동료들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팀장은 산띠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발음 많이 늘었네. 아주 자연스러워졌어. 그 말 한마디는 산띠의 굳은 어깨를 펴게 만들었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도 이곳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간 그는 고향 가족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화면 너머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산띠은 회사 식당에서 동료들과 웃으며 식사를 나눴고 식사 후 김치 한 조각을 조심스레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이젠 익숙해졌어요. 작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그는 점점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함께 일하는 우리 팀의 동료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식사를 하던 중 산띠은 갑작스러운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입안 어금니 쪽이 시큰거리고 씹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김치찌개의 열기로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그는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옆자리 직원 몇몇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외국인은 김치 못 먹나 봐.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김치도 못 먹으면 어쩌냐. 그 말은 무심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산띠에게는 커다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숙사로 돌아왔고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가까워졌던 동료들과의 거리가 다시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향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저 자신이 없어졌어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닐지도 몰라요.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니는 말없이 울고 있었고 산띠은 그 울음이 위로이자 죄책감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같은 방을 쓰는 베트남 친구 반이 그의 표정을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반은 조용히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형, 나도 그런 적 있었어요. 이건 음식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병원 한번 가봐요. 다음 날 반은 휴가를 내고 산띠을 데리고 근처 치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예약 없이도 진료가 가능했고 의사는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료 결과 산띠은 예전에 고향에서 급하게 치료한 충전재가 떨어져 생긴 통증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료비는 네팔에서라면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단돈 몇만 원이었고 보험도 적용되었습니다. 간호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고생 많으셨죠? 여긴 형의 나라이기도 해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 말은 산띠의 마음을 적셨고 그는 병원 문을 나서며 처음으로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진짜 내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온 날 산띠은 기숙사 창가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셨습니다. 입안의 통증은 가라앉았고 마음 한켠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자신감이 다시 피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의 경험을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많구나. 그날 이후 산띠은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와 자신의 언어 능력을 더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스마트폰으로 한국 뉴스를 들으며 단어장을 만들고 점심시간엔 여전히 동료와 발음 연습을 계속했으며 저녁에는 EBS 한국어 강의를 녹화에 따라 읽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주말엔 근처 도서관에 가서 어린이용 한국 동화책을 빌려 읽었고 이해하지 못한 문장은 기숙사 벽에 붙여 매일 반복 학습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어 스피치 대회를 연다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그런 무대는 과분하다고 생각했지만 팀장의 격려와 동료들의 추천으로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발표 준비는 쉽지 않았지만 산띠은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며 자신이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발표 제목은 나의 이름은 산띠입니다. 한국어는 제 두 번째 심장입니다. 그는 발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릴 때 우리 가족은 저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물소 2마리와 10년의 저축, 형의 기회까지요. 그땐 그게 희생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스피치 대회 당일, 산띠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렷한 발음과 진심, 어린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객석은 박수로 가득 찼고 그날 이후 그의 이름은 회사 게시판에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산띠은 외국인 근로자 교육 멘토로 임명되었고 매주 EPS 시험을 준비하는 동료들을 위해 무료 한국어 스터디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수업은 진심이 담긴 조언과 실전 경험으로 가득했고 참가자들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가 만든 산띠의 한국어 교실은 입소문을 타고 인근 공단과 마을에까지 퍼졌고 급기야 그의 고향 네팔 마을에 있는 방송국과 연결되어 온라인 생중계 수업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듣던 한 아이가 화면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산띠 형처럼 되고 싶어요. 그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의 역할은 단지 배우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길을 여는 다리가 되었다는 것을. 몇 해가 흐른 후 산띠은 마침내 휴가를 받아 고향 네팔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 수십 명이 그를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손에 들고 있는 작은 플랜카드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산띠 형, 환영해요. 마을 입구에는 붉은 천으로 적힌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랑, 산띠.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감격한 산띠은 입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무대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운 건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과 마을이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한 희망의 언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고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며칠 후 산띠은 마을의 작고 아담한 한국어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이름은 산띠 한국어 희망센터. 그곳에는 그가 사용했던 낡은 교재, EPS 모의고사 시험지, 그리고 발표대회에서 받았던 상장까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같이 도서관에 모여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산띠은 하루에 몇 번씩 아이들에게 발음 교정을 해주고 한국 문화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는 시간이 마련되었고 한국 음식 체험과 드라마 감상회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산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떠났던 이유, 그리고 돌아온 이유가 이곳에 모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언덕 위에 올라 히말라야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내가 받은 걸 돌려줄 차례야.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진정한 귀환을 이루었음을 느꼈습니다. 산띠의 이야기는 점점 더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그의 삶을 영상으로 담아 한국과 네팔 양국에서 방영했고 SNS와 유튜브에는 한국어로 마을을 바꾼 네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그가 소개되었습니다. 댓글에는 한국 청년들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이 형 진짜 대단하다. 우리보다 한국어 잘하는 듯. 이런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한국의 한 청년은 영상을 보고 산띠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고 둘은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동한 한국 외교부와 네팔 정부는 그를 한-네팔 청년 인재 교류 홍보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첫 공식 행사에서 그는 전통 네팔 의상과 한복을 함께 매치한 복장을 입고 무대에 올라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한 마을의 희망이었지만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행사 후
그는 산띠의 한국어 달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열었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법, 네팔과 한국의 문화 차이, 그리고 한국어 공부 팁을 주제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채널은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며 양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전했습니다. 특히 매 영상 말미에 그가 남기는 인사말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언어로 연결될 때 마음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몇 달 후, 그는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 다문화 포럼에 초청되었고, 거기서 또 다른 나라의 청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는 떨림 없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어가 저의 무기였지만 지금은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행사장을 감동의 물결로 물들였고 산띠은 이제 세계 속에서 언어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긴 여정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에도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